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을 맡게 된 석박통합과정 이승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Infant Attention and Frontal EEG Neuromarkers of Childhood ADHD입니다. 해당 논문은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라는 저널에 기재가 되어 있는 논문이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4.6, 피지올러지 디벨롭멘털 분야의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ADHD는 많은 아동이 겪고 있는 질병이고, 현재 미국에서는 약 11.3%의 아동이 ADHD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ADHD는 학업, 인간관계,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ADHD는 전통적으로 행동문제 중심의 장애로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와 임상적 발전을 통해 신경 발달 장애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뇌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주의 및 실행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ADHD를 단순히 아동기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발달적 궤도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ADHD는 정확한 생물학적 진단법이 없고, 다양한 증상 양상을 가지기 때문에 유아 시기에 행동 및 뇌 신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파를 활용해 주의 조절의 미묘한 이상 증상을 조기에 포착하고, 이후 ADHD 증상의 근원이 되는 뇌 발달의 이질성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뇌파는 발달성 뇌 질환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특히 6에서 9Hz 주파수대의 인펀트 알파 EEG 파워는 주의, 작업 기억, 억제 조절 등과 관련된 뇌 기능을 반영합니다. 이 인펀트 알파 파워는 영유아기들의 인지, 주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낮은 알파 파워는 ADHD와 같은 실행 기능 장애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진단 이전 단계부터 ADHD 관련 뇌파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이 인펀트 EEG 파워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장기 종단 연구로 대규모 코호트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400명가량의 5개월차 영유아 뇌파를 취득했고, 이후 ADHD 진단을 받은 40명의 아동을 뽑았습니다. 대조군인 신경 전형 아동의 경우 오른쪽 표와 같이 ADHD 아동과 성별, 인종 등이 매칭되는 쌍으로 40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과제는 5개월 영유아 당시 시각 주의 과제를 진행했고, 부모님 무릎 위에 앉아서 45cm 모니터 TV에서 1.5m 정도 떨어져서 시청하며 진행했습니다. EEG 캡을 착용하고 실험을 진행했고, 시각 주의 과제 영상은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동적 음악 비디오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영상은 45초 동안 시청을 했고, 이 영상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영유아의 자연스러운 시선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TV 위에 카메라가 영유아의 시선을 전 과제 동안 녹화해서 화면을 쳐다본 시간 그리고 벗어난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가장 길게 집중한 한 번의 연속 시선 유지 기간인 피크 픽세이션 타임을 계산했습니다. 해당 피크 픽세이션 타임은 ADHD 환자가 더 긴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ADHD와 대조군 각 40명에 대해 4살 그리고 9살 당시 CBCL 설문을 진행했고, CBCL 설문의 많은 항목들 중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척도와 주의력 문제 증후군 척도를 나타내는 점수의 총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해당 설문은 아이가 진행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행을 했고, 각 항목은 3점 리커트 스케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뇌파는 5개월 영유아 당시 시각 과제를 진행하면서 측정을 했고, 1020 시스템에 의거한 16개 채널을 사용을 했고, 레퍼런스는 CZ 채널을 사용했습니다.
512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이 되었고 전처리는 0.1에서 100Hz로 밴드 패스를 적용해준 후 CAR을 적용하고 FP1과 FP2 채널을 이용해서 100 마이크로볼트가 넘어가는 아티팩트를 눈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해당 부분은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채널에서 200 마이크로볼트가 넘는 시도는 근육 움직임으로 간주돼서 제거했다고 합니다. EEG 분석은 퓨리에 트랜스폼을 사용을 했고 프론탈 영역에만 적용했으며 해당 채널에 해당하는 6에서 9Hz의 파워를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다음 그림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룹 간 5개월 영유아 당시 시각 주의 영상에 가장 길게 집중한 한 번의 연속 시선 유지 기간인 피크 픽세이션 타임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후 ADHD 진단을 받을 영유아들이 유의미하게 피크 픽세이션 타임이 길었고 주의 전환이 신경 전형 아동보다 느리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그룹 간 5개월 영유아 당시 전두엽 알파 파워 결과입니다. 이후 ADHD 진단을 받을 영유아가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전두엽 알파 파워가 낮았습니다. 전두엽 알파 파워는 주의 통제 및 실행 기능 관련 뇌 활성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이후 ADHD 진단을 받을 영유아가 해당 기능이 떨어짐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피크 픽세이션 타임과 전두엽 알파 파워 상관관계 분석 결과인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29로 강한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알파가 높을수록 즉 주의 통제 및 실행 기능이 높을수록 시선 고정 시간이 짧음을 나타내고 전두엽 알파가 ADHD 조기 진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유아가 4세, 4살, 그리고 9살로 성장했을 때의 CBCL 점수 결과인데 4살일 때랑 9살일 때 ADHD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9살일 때 그 차이가 더 컸습니다. 이는 나이가 듦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의력 문제를 보이고 주의력 문제가 점점 심해짐을 나타내고 영유아 당시 뇌파 및 시선 고정 행동이 이후 아동기까지 이어지는 주의력 문제를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생후 5개월 영유아의 시선 고정 시간과 전두엽 EEG 파워가 이후 ADHD 진단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고 ADHD 그룹은 주의 전환이 느림을 나타내는 긴 시선 고정 시간과 낮은 전두엽 알파 파워를 보였습니다. 이 두 지표는 각각 그리고 함께 아동기 ADHD 증상과 진단 여부를 예측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ADHD의 조기 신경 생리학적 및 행동적 징후가 생후 수개월 내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EEG 기반 생체 지표가 ADHD 조기 진단 및 중재 전략 수립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ADHD 아동이 보통 어떻게 진단이 내려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의사가 직접 보고 진단한 게 아니라 부모의 보고를 바탕으로 진단이 이루어져 정확한 진단이 안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영유아 당시뿐만 아니라 4살일 때랑 9살일 때도 뇌파를 측정해서 비교를 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